수도권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수도권은 굉장히 2, 3천 표, 어느 지역구는 2, 300표 차이로도 네. 당락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젊은 층의 소구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본인의 그 거취라든지 본인의 미래가 대단히 지금 불안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번에 총선의 공천을 받을 것인가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 내민 김기현입니다. 손 내민 김기현, 고사한 안철수, 여전한 전당대회 앙금.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어제 만났습니다. 그 모습, 분위기 어땠는지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눈이 안 보이도록. 그런가요? 앉으면 되죠?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화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내년 총선 승리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안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고 계신 선거의 최고 경험자이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걸 잘 배워서 실천하도록 무슨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장 많은 선거를 했었던 지난 2년이어서 많이 좀 지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선은 좀 저한테는 재충전한 시간을 달라. 네, 지금 과학기술특위위원장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재충전의 시간을 달라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목이 약간 뭐 앙금이란 얘기도 했었었는데 조은희 의원님, 네. 어제 두 분이서 만나고 난 다음에 각자 나와서 따로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얘기가 지도부는 당신 100%로 뽑았지만 내년 총선은 민심 100%다. 라는 좀 약간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지 못하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시는데도 수도권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수도권은 굉장히 2, 3천 표, 어느 지역구는 2, 300표 차이로도 네. 당락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수도권과 젊은 층의 소구력이 있는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저런 말씀하신 거 당연하고 또 두 분이 다 각자 일정이 있으신데 만사를 제치고 저렇게 차담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당이 정말 앞으로 연포탕이 뭐 불이 끓고 양념을 내서 맛있잖아요. 앞으로 서서히 연포탕을 잘 끓여가자 이런 의미에서 만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포탕을 끓이려고 김기현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일단 불을 켰다라는 얘기다. 양념을 이제 넣고 뭐하고 좀 보글보글 끓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 뭔가 진행이 될 거다. 이 화합의 차원이 뭐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만평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신임 지도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철수 너도 말 안 들으면 알지? 라고 하면서 지금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네, 점점점. 그런데 이 한켠에선 독고다이, 나는 내가 같이 안 가는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조우섭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만평.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5.18 망언을 했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께서 이준석은 고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안 바뀐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리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도 내가 안 간다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렇게 묘사를 완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이 손을 잡고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고소고발건이 있지 않습니까? KTX 울산역 역세권 진입도로에 네. 관련된 땅 투기 문제와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의 행정관의 당무 선거 개입에 네. 대한 그 두 가지 고소고발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안철수 후보께서 한 걸로 알고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은 해소가 되어야 뭐 용산탕이 되든 연포탕이 되든 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그렇다면 김현정 대변인님, 안철수 의원은 이 앞서 말씀 나온 고소고발건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향후 안철수 의원의 행보. 이제 좀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제 모임에서 어제 그 만남이 정말 나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꿈은 지금 대권인데 그 꿈이 그것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이렇게 연대를 한 거 아닙니까? 후보 단일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완전히 토사구팽 당한 거를 본인이 이제 했잖아요. 뭐 그 정무수석부터 해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에 대한 그 불법행위 등 해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본인의 그 거취라든지 본인의 미래가 대단히 지금 불안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이번에 총선의 공천을 받을 것인가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에 지금 빠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아까 김기현 그 대표께서 네. 저기 안철수 의원한테 선거의 최고 경험자라고 조언을 많이 해달라 그랬는데 네. 늘 선거에서 실패하신 분한테 무슨 조언을 받습니까? 그냥 덕담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안철수 후보를 더 속상하게 만드는 또 말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그 연포탕 그 저기 지도부를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네. 뭐 안철수 후보 본인은 뭐 사실 그 저분이 당 안에서 특위원장 맡을 그런 체급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중에 뭐 중용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 연포탕 당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또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번 출마했던 천하람 그 후보라든지 또는 황교안 후보와 관련된 분들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과 나경원 의원 두 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출마한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류들이 미묘한 기류들 그리고 또 이제 황교안 전 의원인가요? 전 대표. 전 대표도 네. 지금 투표 조작설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또 다시 그리고 대여 투쟁하겠다 이것도 아직 취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이제 막 끝나고 축제 분위기지만 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네. 문제들이 다시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서 당이 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뭔가 비관적인 전망을 주셨어요.